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먼저 들리고 있죠. TV 소리를 먼저 줄여주시고 저랑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요. 네. 셀트리온 네. 76,000원. 17만 6천 원에 20%. 20%요. 일단 셀트리온 17만 6천 원에 사신 거면요. 매수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들은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보유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저는 이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는 전혀 뭐 공감이 안 돼요. 왜 상담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더 내려갈까봐.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더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더 내려갈까봐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님의 사정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 혹시 그 결혼하셨나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이시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시니까 그 뭐 어쨌든 다 많은 것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예. 많은 것들을 겪어보실 때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그 이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네가 바람 필까봐 무서워 이러면 어때요?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어때요? 의심을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서 숨만 쉬고 있는데 너가 날 떠날까봐 무서워 이러면 어때요? 좀 꼴 보기 싫지 않나요? 맞아요. 예, 셀트리온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서워요.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셀트리온 지금. 매수가도 괜찮고 올라갈 만한 기업인 것 같고 미래가 짱짱할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뭐 주춤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회사가 돈도 잘 벌지, 가격도 좋지, 아유, 고마워요. 그리고 매수가도 지금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저 위쪽에 32만 원이면은 네가 날 떠날까 봐 무서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기 떠났으니까 이미,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거 17만 6천을 사셔놓고 왜 무서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애초에 투자하는 방식 자체와 투자하는 태도가 조금은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강인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게 왜 무섭냐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님이 공부를 해서 안 게 아니기 때문이 그래요. 문현진이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청자님이 공감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 상담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셀트리온 상담을 받을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가를 들으셔야 되고, 그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공감이 된다면 아마 확신이 생기고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공감이 안 되면 계속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될 만한 어떤 셀트리온의 상승 원동력, 동력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네, 셀트리온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방송 한 1시간 동안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상담에서 이거가 왜 올라가는지 어떻게 돼서 올라가는지 그걸 설명하게 드리기에는 너무 아쉽고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은 그냥 시청자님의 마음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셀트리온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가 좋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13,500원에 10%요. 동국제강을 오늘 네, 13,500원. 13,000 동국제강이죠? 네네. 동국제강을 갑자기 뭐 이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네. 아우. 13,000 13,500원에 네, 10%. 10%요. 네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아, 전에 샀다가 기다렸죠. 제가 이제. 11월에 사신 거 아닐까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일단 이거는 사실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제 방송을 뭐 안 보시든 뭐 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꾸준히 보셨다면, 그리고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전 지금 신규 매수할 타이밍 아니다, 뭐 종목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네. 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살 타이밍 아닙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찌됐든 그 타이밍에 사게 되면요, 인적 분할을 하든 무슨 악재가 있든 뉴스가 있든 떨어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사니까 뭐 인적 분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뭐 뉴스가 나와서 떨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어요.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 올라온 자리에 매수를 하신 것 뿐인 겁니다. 네. 예, 그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던 거지 동국제강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동국제강이 뭘 그 시청자님께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내가 산 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뭐 물적 분할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청자님이 네이버라든지 뭐 어떤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공부를 좀 네, 하셔야 네. 됩니다.
인적 분할이 뭔지, 물적 분할이 뭔지 이거는 뭐 3분 만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네. 설명하기가 조금 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네네. 물적 분할보다는 조금은 나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네. 내용들 때문에 지금 뭐 8%대 뭐 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그렇게까지 뭐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타이밍에서 그냥 흐름을 잘못 잡은 거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오히려 이거는 그냥 10,000원 정도까지, 만 원 정도까지, 11,000원 정도까지 다시 그냥 밀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봐요. 네. 인적 분할이니 뉴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000원이나 10,000원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철강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저는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지금까지는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소비가 갑자기 억압되어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얘들이 영업이익 좋아지고 매출 증가한 거 맞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거고 자동차도 안 살 거고 뭐 물건들 많이 안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철강 수요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시 5,000원대로 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5,000원 이요? 내려갈 때 10,000원에서 올라갔다가 뭐 15,000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하면 주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장기 투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들고 가시면은 본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본전 오기까지가 아마 10,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그 손절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 해드린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했던 말 또 해야 돼요. 제 이야기 안 들으신 거예요. 네, 손절하라는 이야기 안 했죠.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 38만 7천원에 10%. 38만 7천원. 7,000원에 10%. 10%. 야, 네이버 38만 원에 사신 건 역사적인 순간에 잡으신 거예요. 네. 네. 우리 왜 그 어릴 때 있잖아요. 뭐 나팔 바지가 유행하기도 하고 뭐 우리 뭐 다마고찌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유행하기도 하고, 뭐 유행이라는 게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뭐 패션도 그렇고 트렌드라는 게 다들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네. 모두가 그런 걸 즐기고 있을 때 나만 그 유행을 못 따라가면 소외감 같은 걸 느껴요. 그죠? 네. 그래서 다 나팔 바지 입는데 나 없으면 왠지 뭔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보이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나도 나팔 바지 하나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네. 우리가 살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남들이 하고 있을 때 나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대화도 할 수 있고 뭔가 어울릴 수 있는데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은 항상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유행을 따라다니면은 돈을 잃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때 급등이 나오고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 계좌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지금 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LG 화학 같은 건 경우도 그렇고요. 그게 다 무슨 종목들이냐면요. 한때 활활 타오르고 유행이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그때 잡으신 걸 거고요. 근데 그렇게 잡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38만 원에 사시니까 어때요? 그냥 박살나버리죠. 그죠? 네. 주식은 그때 유행을 따라다니면은 무조건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살 때는 유행 따라다니는 게 좋은데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유행을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또 유행이 될까 하고요. 지금은 유행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네. 지금은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 않지만 이게 유행이 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싸게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유행이 돌면 팔아내는 게 투자인 거지. 뭐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나도 하나 사고 싶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네이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고에 넣어놓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완전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고, 최근에 뭐 포시마스크 인순이 뭐니 해가지고 주가가 띡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이버를 좋게 볼까요? 별로 좋지 않게 볼까요?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좋지 않게 보겠죠?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야 되는 것을 38만 원에 샀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네.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가장 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을 정해놓고 아래쪽인 15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차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적금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네이버를 지금부터 사가지고 모아서 떨어지면 족족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올라갈 때 팔아내야지 하고 매매를 해서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어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 이미 고가에 사서 물려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올라갈 것 같진 않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해도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요, 여기서 바닥을 잡는가 잡지 않는가가 더 중요해요, 시청자님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는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뭐 지금 손절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팔 것도 아닌데 지금 내 손실을 보면서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고통받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계좌의 손실률이 뭐 한 50%입니다.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50%인데 안 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바닥이 잡는가 잡지 않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부터 20만 원 요 사이에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적어도 얘가 1년 반을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 잡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럼 이 바닥 잡는 데까지 내년 한 중후반이 돼야지 바닥을 좀 잡구나 잡지 않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고, 그때서야 시청자님은 비중을 늘려볼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이 갖고 기다려야 첫 단추는 잘못 꽂았어요, 시청자님이. 그죠? 그렇죠. 지금 셔츠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단추 잘못 꼽혔습니까? 아니면 잘 꼽아져 있습니까? 잘 꼽혀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꼽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꼽혀 있으면 옷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첫 단추가 잘못 꼽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 아파도 고통은 느끼셔야 되고요. 풀어내려면 바닥을 잘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바꿔야 됩니다. 38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대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저기서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뚝 떨어질 거예요. 네네. 그러면 좀 마음이 한결 편해지면서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강인한 심지와 이제는 진짜로 이 악물고 기다려야 돼요. 다시는 네이버를 뭐 어떻게 손대야지, 팔아야지,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꾸 손댈수록 첫 단추 잘못 꼽혀 있는 상태에서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15만 원대에서 아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리 잡으면 내년 한 중순 또는 후반쯤 돼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